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네. 여러 곳에서 결선 투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대로 된 것 같고요. 네. 이유는 뭐 두 가지죠. 룰을 바꿨고 그다음에 사실상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 집권 초기에 국민의힘 당원들 100%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 외면하기 어려웠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과반 이상 득표를 했던 예측된 결과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강하게 당을 좀 그립감을 좀 가지면서 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당장 그렇죠. 음흠. 당장 그렇고 이게 이제 갈림길에 이제 앞으로 서게 될 거거든요. 예.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당청 옛날에는 당청이라고 옛날에 그랬죠. 그렇게 변경된 청와대가 아니니까 이제. 예.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당이 어떻게 혼연일체가 되느냐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대통령실에 이제 출장소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후자가 되게 되면 총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총선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작동하거든요.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여당은 국정 지지율로 네. 이게 총선을 치르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하나 있고 하나가 이제 공천이에요. 공천 문제예요. 네, 근데 예. 출장소로 전락한다는 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의중대로 공천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크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갈등 여지가 있다는 당과 거죠. 대통령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어떻습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평가를 예. 혹은 예측을 할 수는 예. 없고요. 상대적으로 예. 이 설정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경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다라는 예. 거네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공천의 수요 공급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난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트러블이 나게 돼 있고 그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표주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갈 거고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 수요 공급 외부에서 소위 말해서 고공 투입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낙하산 명단도 벌써 있다고 얘기가 그런데 양당에서 어느 상황에서나 당선될 수 있는 소위 초특급 황금 지역구는 한 60개 조금 넘습니다. 지역구 숫자. 두 당 다 그렇다는 거죠. 전부 이거를 놓고 충돌하는데 예. 외부에서 검찰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준비되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 준비되고 있는 이 수요가 이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국정 지지도가 낮아지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그럼 가능성.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체제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총선을 생각해 보면. 안철수 대표 체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더 나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어차피 이 수요 공급은 국민의힘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돌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대통령실과 당이 삐거덕거리면서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긴 시간 이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보는 국민들이 국정 지지도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더 안 좋은 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뭐 검찰 출신 30명이 벌써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반발하는 또 국민의힘 내배 사람들은 뭐 신당을 만들거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 특히 지금 새로운 보수 신당 탄생 가능성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소위 말해서 의미 있고 네. 주목할 만한 또 생존력이 있는 그런 이제 보수신당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의미 있는 보수신당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끌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보셨지만 현역 의원 한 명도 없이 치른 후보들이 네. 안철수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 천하람 후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인물과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고 또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보수신당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뭐 전당대회 끝났지만 후유증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 개입 논란, 이진복 정무수석은 뭐 문제될 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공수처 고발 조치도 된 상황이거든요. 저는 우선 정무수석이 이게 이제 행정관들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게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는 과정, 또 한 사람씩 당권 주자들을 제거시키는 과정. 그래서 제가 좀 농반 진반으로 이게 바이든 날르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내에 계속 난리잖아요. 날리고 있다. 유승민 날리고 이준석 날리고 기존의 룰 날리고 나경원 날리고 계속 날리면서 이런 과정들로 왔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뭐 온 국민이 그거는 인정하는 사실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본에 굴욕적이면 굴욕 외교를 하면 일장기가 걸리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어느 시민이 걸었듯이. 대통령이 당무나 당 선거에 개입을 하면 행정관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죠. 정무수석도 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어떻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실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아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문에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민주제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그래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거였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당법도 위반이려니와 이거는 헌법도 위반하고 헌법 위반된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는 뭐 그거는 유죄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관의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정무수석 할 때는 대통령이 이런 생각도 또 이런 행위도 하실 분도 아니고 또 가사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정무수석이 설득을 해야죠. 못하게?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이 아주 진풍경을 연출했어요. 국회에 와서 몰래 당 관계자를 만나고 당대표를 만나서 유난연대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아예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그 뒤에 이제 한 얘기죠. 그 다음 날에. 그래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설득해야 될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대통령한테 못했다는 얘기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국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통해서 겁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관들도 카톡방에서 그 짓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안철수 의원이 이거는 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법적 조치를 경고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하고 이런 위험한 행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또 이 참모들의 인식은 너무 지금 아니한 거죠. 고발은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발을 했습니다. 뭐 정무수석은 또 발언만 했지 이런 채팅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오늘이 당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년 전국. 참 평가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네. 우선 대통령께서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하나 네. 있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 보복이나 또 전 정권에 대한 또 보복이나 뭐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대선 때 황당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대통령 되고 네. 시도가 됐어요. 아. 그게 이제 핵무장이라든가. 아, 황당하다고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그 뭐 미국으로서도 이 정말 헛웃음 켤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대선 때 얘기했던 것을 대통령 되고 또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고 추진하고 그런 점에서 야, 아직도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나 문화 그 당시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도 그러하거니와 네.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시대가 저는 이 없어지고 군주의 시대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군주의 왕의 시대. 예. 예. 그래서 대통령제,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권한이 있거든요. 삼권 분립이 엄연하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대의제와 정당의 이 헌법적 가치가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거나 훼손이 돼서 늘 경계를 하고 네. 최소한 눈치는 보고 이러는 것인데 아예 내놓고 해버리니까 이게 군주의 시대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권지수, 언론자유지수 이런 것들이 하락하게 돼 있고 이것은 곧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군주의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대통령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한 사람의 얘기와 생각이 여과 없이 그대로 국정에 투입되고 반영이 된다면 아무런 브레이크나 검증 장치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생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이건 필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한마디로 난폭한 대통령 집권 초기였다. 1년을 평가를 해보면요. 그중에 지금 정치 보복 얘기도 좀 하셨는데 이 검찰 수사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 부분 민주당에서는 또 이게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최근에 보면 이거 속도 조절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러 쭉 끌어가지고 민주당 계속 어려움에 빠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누차례 저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 구속영 체포영장 뭐 이런 것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수사고 검찰의 정치적 행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또 민주당을 시험대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게 뭐 검찰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네.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흔들게 되는 그러면은 이제 총선하고도 또 영향을 그래서 막강한 검찰권을 가지고 이렇게 먼지털이 산소털이식으로 하고 이것을 구속영장도 살라미로 잘라서 청구하고 그 다음에 번지수도 계속 옮겨가잖아요. 대장동에서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이건 흔적도 없이 이제 정황 근거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고 네. 그 다음에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또 네. 위례 뭐 이렇게 번지수 옮겨가면서 굉장히 롱텀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을 흔들고 총선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심지어는 조국 사태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을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이제 문제점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압축적으로 이재명 대표라는 한 사람의 건으로 압축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과거 퇴행적으로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식을 국회의원들이 만약 하고 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다면 이번에 이탈 저렇게 한 38표 최대 뭐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 한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네. 우선은 이재호 전 의원님께서 참 그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네. 한 말씀 하신 게 자기 당 대표를 체포하라고 뭐 등에 칼 꽂는 뭐 이런 가결표를 던지는 이거는 우선은 이제 상식적으로 네. 개탄을 하신 이제 그런 발언인데요. 그 측면이 이제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게 이제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법 리스크라는 말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반대쪽에 있었던 이 정치인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대선 경선 당시에 대장동 문제나 변호사비 대납 문제나 이런 것을 민주당 내에서 제기를 했어요.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경선 때 박근혜 측에서 BBK를 먼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대장동하고 변호사비 대납은 완전히 성격이 변했거든요. 대장동은 뇌물수실, 뭐 428억 어떻게 뭐 이 뇌물 약속, 이런 거에 정치자금 이런 거에서 세상을 막 떠들썩하게 하더니 지금 배임 정도 다투는 걸로 그렇게 됐고 번지수가 또 성남 FC로 주종목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 이거를 제기했던 의원들도 주종목이 바뀌어서 자신들이 대선 당시에 대선 경선 당시에 얘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성질이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다. 그것은 대선 경선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 그래서 검찰 논리나 행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이 사건의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죠. 아마 체포영장 내용을 보고 이랬으면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것을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 이재명이었어도 가결표 안 던진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또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런데 이게 정치적 감정이 앞선 거죠. 이 객관적인 실체보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뼈아픈 대목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당선된 이후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실책을 많이 했어요. 이재명 체제가. 그래서 이것이 사법 리스크를 더 크게 만든 점도 있고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지도부에서 압도적 부결 시키겠다. 그리고 그렇게 다 정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과정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심리적으로 나 하나쯤이야 내 감정대로 찍어도 되겠다. 가결표를 찍어도 되겠다. 이런 것을 오히려 유발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과정 관리도 조밀하지 않았다.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민주당 내 최대 인원 모임인 더미래죠. 어제 이재명 대표 체제 지지한다고 하면서 또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껴라 이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혁신에 나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혁신은 어떤 혁신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보통 혁신이라 그러면요.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혁신, 패배자가 된 다음에 혁신은 그냥 구호로서의 혁신만 존재했지 혁신의 성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 패배하면 아주 그냥 뭐 시나리오처럼 나오잖아요. 혁신이 뛰고 막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 만들어지고. 그래서 혁신하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의 혁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대표 체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라고 통칭되는 이제 엄청난 공격을 단군 이래 최대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표가. 그러면은 지금은 국민을 향한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제도 혁신을 한다든가 뭐 공천 혁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은 인사 혁신해야 된다. 인사 혁신이요? 이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확장적 통합적 인사를 해서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이 체제를 가지고 어려움도 돌파하고 국민들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대표 체제의 실책이나 네. 혹은 또 현안을 대응하고 국민들께 정책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아, 점수가 예.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혁신을 통해서 친명계로만 이렇게 이 움츠려서 네. 축소형 인사를 했었다면 능력 중심의 그런 인사, 통합적 확장적 인사를 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 네. 이 점이 있고요. 하나는 정책 혁신해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 정책으로 리딩을 하잖아요. 예. 그럼 선거에 이깁니다. 민심을 얻어요. 정책을 잘해야 된다. 예전에 산무일반이 있었거든요. 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예. 뭐 의료 확장, 보장성 확장,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이명박 대통령이 무상보육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여론이 저거 좋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그거 발표를 했어요. 대책도 없이.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에 이겼죠. 네. 지금 민주당이 리딩하는 정책이 없어요. 그게 필요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인사혁신,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이제 좀 자주 좀 출연을 저희가 지금 격주로 좀 모시려고 하긴 하는데 아주 또 식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